안녕하세요. 갓벨 프리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했던 제 경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5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서 중에서 저와 맞지 않았던 최악의 부서가 수술실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실 업무만큼은 정말 배울 곳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 업무와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종류, 제가 근무했던 수술실 분위기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수술실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여동생과 함께 지내기 위해 내려왔었는데 그때 여동생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에 3교대를 하지 않는 부서를 원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술실 간호사 업무는 일단 소독 간호사와 순환 간호사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수술실은 병상 수가 많지 않던 수술실이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5명이었고 순환 간호사는 보통 수선생님이 하시거나 수선생님 부재 시 2인자인 책임 간호사 선생님께서 역할을 했습니다. 순환 간호사는 수술 스케줄에 따라서 수술방과 장비 준비를 결정하고 점검하고 수술 중간에 추가로 필요한 수술 기구를 꺼내주고 수술 시 모든 수술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수술팀 외에 병리과, 병동 간호사 등 타부서에 연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술 스케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독 간호사는 무균적으로 손을 씻고 장갑과 수술 가운을 착용해서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소독포를 덮는 행위를 하고 수술 기구를 준비하고 의사에게 필요한 기구를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술의 전반적인 수술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저와 같은 1년 정도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는 소독 간호사로 근무를 합니다. 수술실에서 배웠던 업무는 저는 2년 병동 근무 후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은 업무가 또 완전히 달랐어요. 소독 간호사는 수술 기구나 포 등을 준비를 하고 수술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는 동안 소독 간호사는 스크럽을 하고 장갑과 가운을 입고 수술 보조 후 수술이 끝나면 수술 기구와 수술실 정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복부 수술을 한다면 복부를 제외한 부위를 소독포를 씌우는데 그 행위를 드래핑이라고 하는데 그 드래핑 때 사용하는 소독포를 중앙공복실에서 받아와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작은 병원이라서 직접 수술실 간호사가 소독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호 소독기와 스팀 소독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사용했던 기구를 그릇 설거지하는 것처럼 클렌징을 하고 건조 후 포에 싸서 중앙공급실에 내려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술이 많은 날은 수술 기구가 많이 나와서 힘들 때도 많았어요. 다른 병원은 직접 클렌징 하지 않고 세척해주는 기계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간호사들이 직접 클렌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하는 환자들은 기관삭관, 인투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준비해주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기관삭관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전에 외과병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기관삭관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한 준비 방법과 보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다양한 수술 과정을 숙지함으로써 병동에서 수술 환자 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베타딘 용액으로 손소독을 하고 솔로 매 수술마다 씻기 때문에 건성이었던 제 손은 말이 아니게 벗겨졌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시암이라는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데 골절된 뼈를 맞출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물론 납복이라는 앞치마 형식의 옷과 목에 두르는 납복을 입긴 하지만 팔, 다리, 머리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오래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술실은 폐쇄적이고 예민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저랑 맞지 않아서 좀 힘들었었어요. 환자는 마취하면 수면 상태이고 의료진들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병동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의료진이 힘들게 하면 병실에 환자 처치를 하러 간다거나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수술실은 도망가거나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365일 혼나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압박적이어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1년은 버텨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버텼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수술실은 오래 버텼던 게 제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아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30분 이내에 짧게 끝나는 수술도 있지만 2시간에서 5시간 이상씩 걸리는 수술일 경우 정말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탄력 스타킹을 필수로 신어야 했어요. 안 신고 일하면 다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통증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도 탄력 스타킹을 신고 일하면 퇴근 후 극심한 통증은 피할 수 있었답니다. 종합병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수술은 과별로 다르지만 일반 외과 같은 경우는 충수돌기염, 탈장, 하지정맥류, 기흉, 만모톰, 동정맥루 조영술, 흉관 배액술, 내성발톱, 위암수술 등을 시행했고 정형외과는 가볍게 피부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이나 손, 팔, 다리, 골반, 쇄골 등 다양한 부위의 골절 수술과 무릎, 어깨 관절경 수술, 절단 수술,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수지 수술 등을 시행했었고 신경외과는 머리나 허리 부위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수술과 시술을 하다 보니 소독 간호사들은 전반적인 수술 과정과 수술마다 필요한 수술기구 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과 수술 기구를 공부하고 외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무했던 곳 수술실 분위기는 저는 학생 실습 때 수술실 실습을 해본 적이 없는 신규 직원이었고 바로 제 윗선배는 수술실 5년차 간호사였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 짝을 기억 못하셔서 그런지 제 업무 습득의 속도를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항상 업무를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일해라. 등 함부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선배였어요. 제가 제일 상처가 되었던 말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매를 들고 와서 너를 때릴까? 그럼 정신 차릴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게 성인에게 할 소린가? 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실수한 것도 아니었고 사소한 물품 정리 실수였는데 때린다는 말을 하는 선배를 보면서 큰 실수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매일 혼내놓고선 회식할 때는 갑ber이 참 일을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서 아니 평소에 막말이나 하지 말지 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어차피 열심히 해도 혼낼 거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술실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보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최악의 부서가 되었습니다. 일이 힘든 건 견뎌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미련 없이 퇴사를 했답니다. 물론 저에게는 맞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적성에도 맞고 또 잘 다니시는 간호사분들도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곳은 오래 다니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회복하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등 간호사들이 주변의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불행하게는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곳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중에 나와 맞는 곳을 빨리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한 저는 저런 선배는 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견디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 자체가 단단하고 노련해지는 것 같아요. 숙련된 간호사가 된다면 여유도 생기니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장점이 많은 곳이고 다녀야 하는 곳이라면 장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나를 위해서 잘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